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신라호텔에 있는 이 볼보 S90 신차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 규모도 굉장히 줄었고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는 관계로 상당히 재밌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S90 어떤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번 S90부터 이제 볼보에서 디젤 모델을 국내에다가 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지금 출시가 된 모델은 지금 보고 계시는 하얀색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된 T8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기존의 이 가솔린 모델들을 대체를 하는, 그리고 디젤 모델의 자리를 대신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된 B5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B5에 사람이 내리시긴 했는데 계시니까 이제 T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모델에서 가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점은 차가 길어졌다는 겁니다. 경쟁 모델들이 벤츠의 E클래스, BMW의 5 시리즈 이런 모델들인데 그런 모델들과 비교를 하면은 확연히 큰 그런 길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5090mm가 5m 9cm고요. 대부분의 이 길이를 이제 뒷좌석 공간으로 뺐기 때문에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진 것이 인상적입니다. 뒷좌석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외관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뒤쪽에서는 테일램프가 좀 변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도 굉장히 매끄러운 디자인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두 줄, 세 줄 뭐 이렇게 겹쳐 보이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큰 변경은 아니고 이렇게 소소하지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 이런 부분을 변경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T8 모델인데 T8 모델은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T8 리차지라고 하는 별도의 스티커가 부착이 되었습니다. 뒤태 역시 크게 디자인 자체가 크게 변경이 되지는 않았어요.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갔다는 것은 기존 디자인에 대한 이 자신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제 기존과 마찬가지로 이 볼보 레터링 중 L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넓은 공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은 공간을 마련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이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 가방이고요. 차 트렁크 안에 보관을 하셔도 좋고 다른 곳에 보관을 하셔도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차 트렁크에 보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트렁크 공간 자체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 차를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실 법한 이 골프 백을 싣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닫히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고 손쉽게 닫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형 S90로 오면서 이제 테일 램프에 웰컴 라이트와 같은 이 액션이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 문을 잠궜다가 열면은 테일램프가 굉장히 멋있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돼서 멀리서 봐도 볼보구나, 사실 테일램프만 봐도 이제 볼보라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멀리서 봐도 볼보구나, 이런 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효과가 적용이 됐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진짜 별건 아닌데 차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밌고 반가운 그런 기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휠 디자인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웅장한 디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럭셔리한 그런 디자인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니고 그냥 검은색의 하이그로시라고 하긴 뭐하죠, 검은색 광택이 있는 부분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하기에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HEV T8 모델에 적용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에어 서스펜션인데, 확실히 T8 모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이런 감성을 담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타이어는 피랄리 P0가 장착이 됐고요. 사이즈는 245-40R20 20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지금 운전석 앞쪽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DC 타입
DC 타입의 충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급속 충전은 안 될 거고요. 아마 완속 충전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이렇게 반가운 모델이 몇 개 없거든요. 이 차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서 굉장히 반가운데, 이 T8 모델하고 저 옆에 있는 B5 모델하고 앞모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B5 모델은 안개등이 있는데 T8 모델은 안개등이 없어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원래 안개등이 있어야 되는 안개등이 빠지게 됐는데, 이쪽도 지금 좌우를 보면 살짝 달라요. 이제 관계자분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막혀 있거든요. 실제로 손을 넣어보면 손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막혀 있는데, 이쪽 조수석 부분은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뚫려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B5하고 차이가 있는 이유가, 이 T8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하고 이제 전기 모터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장착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라디에이터 장비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라디에이터 장치가 조수석 앞쪽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냉각의 효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개등을 삭제를 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고 하네요.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이번에는 볼보 S90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역시 기존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워요. 이렇게 큰 변화가 크면은 이제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존하고 동일한 디자인, 동일한 레이아웃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반가운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어 핸들 쪽, 도어 쪽 요 창문을 조절하는 부분에도 이제 가죽이 좋은 게 적용이 돼서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이제 뭐 이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기는 한데 충분히 테스트를 거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볼보가 사실 이런 면에서 꽤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염이 된다거나 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염이나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해보려면은 꽤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많이 아쉬운 점이기는 한데, 이렇게 뭐 꽤 좋은 가죽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상당히 익숙한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것은 분명 반가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볼보를 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바워스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인데, 사실 최근에 저희가 시작을 했죠. 이제 스피카라고 하는 이제 스피커 리뷰, 조만간 이 볼보 신형 S90를 가지고 이 바워스앤 윌킨스 오디오 테스트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요 계기판에 이제 배터리 관련, 하이브리드 모드 관련 정보가 같이 뜬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T8하고 B5 모델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B5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나가 더 열리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조금 더 집중이 된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운전자보다는 뒷좌석, 상석에 앉는 분을 위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약간의 배려는 좀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볼보의 최상위 라인업에는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오레포스 크리스탈이 기어 노브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의 오레포스 크리스탈이 적용이 됐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불이 들어와서 지금 확인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충전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나오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충전의 모습을 지금 데모 버전으로 지금 보여준 건데, 이렇게 충전선이 연결된 것, 그리고 배터리 잔량과 배터리와 관련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용성도 편하고 이제 워낙 익숙한 인테리어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좌석에서는 크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기존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편리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가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뒷좌석을 보도록 하죠. 이제 엊그제 올라간 이제 GLB하고 마찬가지로 자꾸 이제 제 얼굴을 안 보여드리려다가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뒷좌석이 정말 많이 넓어졌거든요. 기존 모델과 비교를 해서 늘어난 길의 대부분을 뒷좌석에 할애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뒷좌석에 정말 많은 공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부분인데, 이게 이 S90라는 차가 정말 럭셔리한 세단들과 럭셔리한 독일 차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운전석, 좀 전에 보여드린 운전석 리뷰를 하고 바로 넘어온 건데, 와, 이거는 무슨 롱바디 리무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제가 한 손을 쭉 펴도 앞좌석이 안 닿아요. 지금 제 몸에다가 맞춰둔 이제 앞좌석 시트 포지션인데, 제가 정말,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 등치도 크고 이제 뭐 크고 무거운 그런 사람이라서 덩치가 상당한데, 그런 제 몸에 맞춰도 운전석 상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넓은 자리가 나온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리를 뻗어 봐도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조금 과장을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이쪽에다가 이제 따로 돗자리를 깔아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가운데에는 이제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가 적용이 됐고요. 요거는 실제 시가잭은 아니고 그냥 커버,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두 개의 USB-C 타입 포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눌러주면은 보이지 않게 딱 마무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는 없고 열선 시트만 있기는 한데, 이렇게 터치 방식, 지금은 시동을 꺼놨기 때문에 지금 작동을 안 하지만 이렇게 터치 방식의 공조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앉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포인트는 조수석 뒷자리, 그러니까 상석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자, 이렇게 보여드릴 이유는 바로 저 부분 때문입니다. 진짜 어지간한 뭐 플래그십 세단, 초대형 세단들에 적용되는 이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일명 상석이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서는 선루프도 열고 닫을 수가 있고요, 선루프를 가리는 요 가림막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양쪽 다 선쉐이더와 함께 컨트롤도 가능하고요, 뒷유리에 선쉐이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볼보는 항상 제떨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떨이를 유지를 해놨어요. 큰 크기는 아닌데, 여기다가 뭐 동전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동전을 넣을 것 같지는 않고, 누가 봐도 제떨이로 쓰라, 이렇게 만든 공간인데, 요즘에 차 안에서 뭐 회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조수석 시트를 요 뒷좌석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건데, 위로 당기면은 조수석도 앞으로 가고요, 아래로 당기면은 시트 자체가 뒤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하면은 시트의 등받이가 앞으로 넘어가고요, 오른쪽으로 하면은 시트의 등받이가 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는 뒷좌석에서 조수석을 완벽하게 접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보라는 회사가 이 S90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B5 모델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실내로 들어온 이유는 사실 차이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안개등을 제외를 하면은 정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내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내에서도 차이는 없어요. 차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선 충전 패드와 앞쪽에 수납 공간이 더 있다는 거, 수납 공간이라고 해도 이렇게 12V 파워 아울렛 하나 정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좀 실내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면서 컵홀더도 약간은 뒤로 넘어왔어요. 근데 큰 차이는 아니고요, 살짝 뒤로 넘어왔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키 색깔이 원래는 이제 흰색 가죽, 고급 가죽이 적용된 그런 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볼보의 신형 S90를 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워낙 이제 시간도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이 여의치는 않은데, 최대한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다소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승 행사가 조만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주행 질감, 특히 새롭게 추가된 B5 모델의 주행 질감에 대해서는 시승을 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의 최정 필기자였습니다.